AI를 설명하면서 속도도 빠르게 할 순 없을까? 셰프 가속화 이야기를 들려드릴 카카오뱅크의 이현근 그리고 유예은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XAI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고요. 카카오뱅크에서 가속화 XAI를 고민하게 된 모티베이션 말씀드리고, 이를 실제 서비스에 적용하기 위한 산학협력 연구 내용과 이를 실제 서비스에 적용한 결과 순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XAI란 무엇일까요? XAI. 네, XAI는요. Explainable Artificial Intelligence의 약자로 말 그대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라는 뜻입니다.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무엇인가를 설명하겠다. 제가 봤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떤 것을 설명하려면은 그 대상을 잘 알고 있어야지 설명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인공지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이란 무엇일까요? 요새 인공지능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예시가 바로 생성형 언어 모델이죠. 생성형 언어 모델 여러분 어떻게 쓰고 계신가요? 분명히 입력 프롬프트 창이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른 출력이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안녕이라는 한글을 영어로 번역해줘 라고 입력해 주셨으면 헬로라고 분명히 출력을 해줬을 겁니다. 카카오뱅크에서는요,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이나 자금 세탁 등을 탐지하는 이상 탐지 알고리즘은 어떻게 작동하냐면요, 개별 거래의 특성을 입력하면은 그 거래가 이상 거래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를 분석해서 출력해 줍니다. 여기에도 입력과 출력이 존재를 하네요. 네, 카카오뱅크에서는요, 고객 여러분께 편리한 금융 서비스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인공지능 안면인증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어떻게 작동하냐면요, 얼굴 사진을 입력하면은 해당 얼굴이 본인인지 아닌지 여부를 분석해서 출력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입력과 출력이 있습니다. 네, 혹시 이제 감이 오셨을까요?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데이터를 입력하면 출력한다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결국 무언가 입력하면은 출력해주는 함수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자, 인공지능은 함수라는 것에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동의하셨다면은 인공지능을 설명하겠다라는 말은 함수를 설명하겠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함수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함수는 입력과 출력의 상관관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함수는 무언가 입력하면은 그 입력에 맞추어서 출력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입출력 상관관계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요새 사용되는 인공지능 한번 생각해 보시면 복잡하고 매우 거대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입출력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명 가능 인공지능 신에서는 주로 입력과 출력의 상관관계 대신에 출력에 대한 입력의 기여도라는 것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 기여도 어프로치를 이용하게 되면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제가 지금 적어드린 것처럼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결과를 각 입력의 기여도의 합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의 신용 점수를 알고리즘이 800점이라고 산출해 줬을 때 그 800점이라는 결과에는 소득은 얼만큼, 기보유대출은 또 얼만큼 등등 연체 이력까지 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기여해가지고 저의 신용 점수가 800점이라고 매겼다고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기여도에 해당하는 계수, 베타 값들을 산출하는 방법은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이러한 XAI를 활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설명 가능 인공지능을 통해서 우리는 인공지능 결과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잘못된 결과에 대한 원인과 성능 개선점 파악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도메인 지식과 가설들을 통해도
모델을 개발할 수 있게 되어서 현업 비즈니스 전문가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신뢰, 소통, 성능 이 세 가지 이점이 잘 드러난 카카오뱅크 XAI 사례를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카카오뱅크에서는요. 챗봇, 신용평가, 이상거래 탐지 등 다양한 서비스에서 AI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이상거래 탐지에 XAI 적용한 사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카카오뱅크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러나 실시간으로 수많은 금융거래가 발생하는 가운데 복잡하고 다양한 사기 패턴을 하나하나 찾아서 모니터링하기는 매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니터링 전문가분들의 도메인 지식, 그분들이 생각하는 가설, 경험적으로 체득한 노하우 등등을 AI에 담아내고자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 카카오뱅크 17세 남학생의 미니 카드로 금요일 아침 6시 30분에 아이스크림 할인점에서 7,000원이 결제가 되었는데요. 이를 이상거래 탐지 AI에 입력했더니 이상거래의 가능성을 67%로 예측하여서 출력해 줬습니다. 이 건은 실제로 3일 뒤에 사고 접수되어서 보상 처리가 된 결제였습니다. 네, 실제 이상거래였기 때문에 잘 예측했죠? 그런데 AI는 왜 이 결제건을 이상거래라고 예측을 했을까요?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은 17세 학생이 미니카드로 아이스크림 할인점에서 소비한 결제였다라는 점이었는데요. 생각해 보시면 10대 남학생 또래 친구들이 금요일 아침 6시 30분부터 뭔가 아이스크림 할인점에서 결제하는 게 좀 예사롭지 않죠. 금요일 아침 6시 30분 여러분 좀 이른 시간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금액적으로도 보면은 아이스크림 할인점에서 7,000원 결제했다는 것도 예사롭지 않다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왜냐하면은 아이스크림 할인점에서 요새 아이스크림 하나에 7,000원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도메인 지식과 가설, 경험적 노하우대로 AI가 잘 이상거래라고 탐지했는지 현업에 계신 분들께서는 궁금해하셨고, 그래서 저희는 초기에 커널샵이라는 XAI 알고리즘 활용하였습니다. 문제는 커널샵은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알고리즘 자체가 가진 한계 때문에 소요 시간이 많게는 3초 가량이나 소요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인공지능이 이상거래라고 예측해서 알람이 울렸는데 모니터링 시스템에 접속을 했는데 그 이유를 분석하는데 3초 기다려라 라고 한다면 이것을 현실적으로 사용하기는 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1초 미만으로 가속화할 수는 없을까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이를 산학협력 연구개발 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카카오뱅크는 산학협력을 통해 XAI 가속화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연구 과정은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서비스에 적용해본 결론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수많은 고객분들이 일으키는 금융거래 중에 이상거래를 솎아내기 위해서 FDS 팀 전문가분들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모니터링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의 도메인 지식과 가설, 노하우 등을 저희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전수를 받아 AI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이를 실제 시스템에 디플로이먼트 하게 되면은 AI 모델의 실시간 트랜잭션이 입력되고 이상거래 여부가 출력되어서 FDS 팀에서 모니터링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전문가 분들께서는 AI가 왜 이상거래라고 예측을 해줬는지, 전달한 도메인 지식과 가설 노하우대로 잘 탐지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AI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블랙박스이기 때문에 가설을 토대로 피처를 추가해 본다거나 알고리즘의 아키텍처를 바꿔서 재학습하고 성능을 리포팅하는 등의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세션에서 소개해드릴 가속화 XAI를 개발하게 된다면 AI 모델의 설명 가능성 부여하고 그 결과를 모니터링 시스템에 적용함으로써 현업 전문가분들께서 직접 AI 모델의 결과를
가지고 계신 도메인 지식과 가설, 노하우 등을 바탕으로 검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의 원활한 협업과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짐은 물론 XAI 결과를 통해 모니터링 모델의 디버깅과 성능 개선에 도움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한편 금융회사인 카카오뱅크는 IT 자체 감사팀에서 AI 거버넌스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계신데요. 이때 IT 자체 감사팀에서 XAI 결과를 검토하심으로써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의 추가적인 커뮤니케이션 비용을 줄이는 데 XAI가 기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성적인 결과 말씀드렸다면 정량적인 결과도 말씀드려야 되겠죠. 카카오뱅크에서 개발하고 실제 라이브 서비스 되고 있는 AI 모델 3가지의 기존의 커널샵을 기준으로 가속화한 커널샵, 그리고 뒤에 소개해드릴 당행에서 연구개발한 샘샵을 적용하여 속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 결과 가속화 커널샵의 속도는 2~3배 정도 개선되었으며 자체 개발한 샘샵 알고리즘은 적게는 4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속도가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실서비스 적용 결과를 말씀드렸다면 이제부터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AI 결과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XAI를 가속화할 수 있었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여러 XAI 알고리즘 중 셰프이라는 방법론을 채택하였고 이를 가속화하였습니다. 셰프는요, Shapley Additive Explanation을 줄여서 셰프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3문장으로 셰프 방법론을 요약해 봤습니다. 잠시 여러분에게 시간을 드릴 테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네, 잘 이해가 되셨을까요? 셰프는 협력 게임 이론에서 출발했구나. 머신러닝 문제를 협력적 게임 문제로 비유할 수도 있구나. 그런 것이 셰프이구나. 제가 적은 거지만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먼저 저도 생소했던 셰플리 밸류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셰플리 밸류는요, 다수의 게임 참여자들이 어떠한 협력 게임에 참여해서 얻어낸 수익을 어떻게 각각의 참여자들의 기여대로 공정하게 배분할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론입니다. 이 셰플리 밸류를 인공지능 분야로 바꿔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자, 여러분, 인공지능은 함수였죠? 함수에는 입력과 출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공지능의 입력 피처를 아까 그 배분 문제에서의 게임 참여자들이라 비교해 볼 수 있고, 그 입력 피처들이 인공지능 함수 안에서 서로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서 나오는 출력값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출력값에 대한 각 입력의 피처들의 기여도를 공정하게 기여도를 추정해보자, 이렇게 셰플리 밸류를 XAI 문제에 응용한 알고리즘이 바로 셰프입니다. 네, 표정이 다들 안 좋으실 것 같아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4명의 친구들이 서로 의기투합해서 식당을 차렸다고 해보겠습니다. 식당을 차려서 열심히 영업을 하면은 수익이 발생하겠죠? 이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뭘까요? 네, 이 4명이 친구들이 이 수익을 어떻게 하면은 각각의 기여만큼 공정하게 배분할 수 있을까? 서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서로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나눠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컨셉이 셰플리 밸류인데요.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4명이 열심히 식당을 운영해서 1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해보겠습니다. 제가 식당 예시를 들고 있는데요. 식당을 운영하는데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요새 유명한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요리사의 기여도부터 구해봅시다. 왜냐하면 식당에서 무언가 팔려면 음식을 만들어야 할 테니까요. 어떻게 하면 요리사의 기여도를 산출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단순하게 생각하면 요리사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수익을 비교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요리사를 제외하고서 3명이 식당을 운영해 봤더니 60만 원을 벌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방금 요리사도 같이 영업했을 땐 100만 원을 벌었기 때문에 100 빼기 60 해서 40만 원을 요리사의 기여라고 할 수 있겠죠.
뭐 간단하네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압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와 케미가 있으면 그 일이 더 잘 된다는 걸 말이죠. 만약에 첫 번째 사람이 요리사의 보조 셰프였다면 어땠을까요? 보조 셰프와 메인 셰프와의 케미가 중요하겠죠? 그러면 단순히 요리사의 기여를 요리사가 제외되었을 때와 포함되었을 때의 차이도 분석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셰플리 밸류는 서브셋, 즉 부분 집합 개념을 활용해서 게임 참여자 간 케미, 즉 인터랙션을 고려하여서 최대한 공정하게 기여도를 산출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보조 셰프와의 케미조차 없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보조 셰프가 없었을 때를 상정해 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60만 원을 벌었는데 이때 요리사를 제외해 봤더니 40만 원을 벌었다면 60 빼기 40 해서 보조 셰프와의 케미 효과를 배제한 요리사의 기여를 20만 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리사가 협력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게임 참여자 조합의 수를 고려해서 해당 조합에서의 요리사에 대한 기여를 산출한 다음에 어그리게이션 한 값이 바로 셰플리 밸류가 되겠습니다. 셰플리 밸류는 여기서 더 나아가 각 조합 가중치까지 고려해서 어그리게이션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친구들이 식당 영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명확하게 요리사만 제외하여서 기여를 추정하게 되므로 높은 가중치를 주게 됩니다. 반대로 요리사 외에는 아무도 식당 영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명확하게 요리사만 혼자만의 기여를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가중치를 줍니다. 그 외 나머지 조합은 상대적으로 낮은 가중치를 배정해서 어그리게이션 합니다. 이 식당 문제를 인공지능 함수로 대체한 것이 바로 셰프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수식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공지능 함수 f에 데이터 x를 입력했을 때 출력된 결과에 대한 입력 피처 p의 기여도 베타 헷 sub p는 입력 변수 x의 सब셋에 p가 포함되었을 때와 제외되었을 때의 차이인 마지널 컨트리뷰션들을 모든 서브셋 경우에 대해 제가 계속 모든 서브셋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서브셋 경우에 대해 어그리게이션 하되 다항함수의 개수의 역수를 각 서브셋의 웨이트로 활용합니다. 이 수식에서 다항함수의 개수의 역수를 정리하시면 논문에 나와 있는 수식 확인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과 수식으로부터 우리는 모든 가능한 조합에 대한 기여도 계산을 하기 때문에 셰프는 필연적으로 많은 계산 비용이 소요된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셰프 가속화를 위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커널 샵부터는 애니가 이어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어서 발표를 맡게 된 유혜은 매니저입니다. 토마스가 앞에서 잘 설명해 주셔서 셰프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도가 어느 정도 올라갔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부터는 가속화 대상 알고리즘인 커널샵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산학협력을 통한 가속화 이야기까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토마스가 설명해 주신 셰플리 밸류의 예시를 다시 한번 데려와 보겠습니다. 어떤 팀에서의 각 참여자의 기여에 따라서 식당에서 얻는 수익을 배분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때 해당 요리사의 기여도를 요리사가 협력에 참여할 경우와 부재할 때 가능한 여러 조합에 대한 수익을 비교하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각각의 구성원들이 참여하거나 부재하는 경우의 수를 앞에서는 서브셋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정확한 셰플리 밸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해 피처의 개수승만큼의 서브셋을 모두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계산적 비용이 매우 많이 소요된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커널샵 알고리즘이 개발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는 왼쪽에서 볼 수 있는 피처들에 대한 존재 여부를 오른쪽에 x와 같은 변수로 설정해서 가중 선형 회귀 모델을 적합시킵니다.
이때 전체 가능한 피처 전부 대신에 샘플링을 통해서 선형회귀 모델을 적합시키고 선형회귀의 각 개수는 각 피처에 대한 셰플리 밸류 값을 근사하게 됩니다. 선형회귀 모델을 적합시키기 위해서는 각 피처의 존재 유무에 따른 결과값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때 커널샵에서는 피처의 포함 여부를 0과 1의 값으로 표현한 컬리션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됩니다. 왼쪽과 비교했을 때 오른쪽의 경우는 요리사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른쪽과 같이 요리사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의 피처값, 즉 입력값은 어떤 값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바로 배경 데이터를 이용해서 해당 값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배경 데이터는 말 그대로 피처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의 값을 대체하기 위해서 이 피처 값들의 분포를 참고하기 위한 데이터를 의미하는데요. 이 배경 데이터는 피처에 대한 영향도를 없애기 위해서 피처에 대한 평균값이나 최빈값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커널샵의 경우에는 많은 컬리션 셋을 오른쪽과 같이 샘플링을 통해 서브셋으로 만들고 해당 서브셋마다의 결과값에 웨이트를 주어서 가중 선형 회귀 모델을 적합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가중 선형 회귀인 오른쪽 아래에 GZ라는 함수가 이 설명 모델에 대한 함수가 되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각 개수를 해당 피처에 대한 셰플리 밸류, 즉 중요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정확한 셰플리 밸류와 커널샵의 장단점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셰플리 밸류는 피처들의 중요도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계산 속도가 매우 느리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커널샵의 경우에는 정확한 셰플리 밸류보다는 계산 시간이 빠르고 설명하고자 하는 모델이 어떤 모델이냐에 상관없이 적용이 가능한 모델 어그노스틱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커널샵 역시 많은 샘플링 개수를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여전히 속도적인 측면에서의 한계점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카카오뱅크에서는 실제 라이브 모델에 대한 설명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커널샵을 좀 더 빠르게 계산하고자 했습니다. 커널샵의 정확도와 모델 어그노스틱한 장점은 유지하면서 속도는 더욱더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저희는 산학협력을 진행했습니다. 네, 해당 내용에 대해서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산학협력을 통한 공동연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기업과 학교가 협약을 맺어서 공통의 목표를 위해 함께 연구를 수행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은행인 카카오뱅크가 어떻게 산학협력을 할 수 있을까요? 카카오뱅크에는 금융기술연구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금융기술연구소에서는 카카오뱅크의 금융혁신을 위해서 신기술을 탐구하고 실현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기술 확보를 위해 대내에 협업의 장을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XAI 가속화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카카오뱅크 금융기술연구소는 카이스트 설명 가능 인공지능 연구센터인 XAIC와 함께 금융 분야 설명 가능 인공지능 알고리즘 고도화라는 주제로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공동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가속화와 규제 기술 동향 조사가 있었는데요. 이번 발표에서는 설명 가능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가속화한 내용만을 중점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XAI 알고리즘 가속화 연구는 크게 세 가지의 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가속화 방안에 대해서 조사하고 알고리즘 평가 지표를 선정하고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순으로 진행했는데요. 이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XAI 알고리즘을 가속화할 수 있는 기존의 방법론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AI를 가속화할 수 있는 기존의 방법론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엔지니어링, 알고리즘, 그리고 하드웨어 기반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기반의 가속화 방법은 비효율적인 코드를 제거하거나 수정해서 알고리즘의 계산 복잡도를 낮추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론을 말합니다.
알고리즘 기반의 가속화 방법 중에 어몰타이스드 가속화 방법은 설명 알고리즘 자체를 신경망 네트워크로 대체하면서 설명 결과를 더 빠르게 도출해내는 방법론입니다. non-amortized 가속화 방법은 데이터나 샘플링 방식을 변경하면서 계산 시간을 가속화할 수 있는 방법론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드웨어 기반의 가속화 방법론은 하드웨어로 보내는 명령 코드를 효율적으로 스케줄링하거나 다중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계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론을 말합니다. 네, 각각의 가속화 방법론에 대한 장단점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저희는 이번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론들만을 중점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지니어링 기반의 방법론은 코드 자체를 수정하는 방법론이기 때문에 기존 XAI 알고리즘과 동일한 결과를 도출하면서 계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그 구현되어 있는 코드에 따라서 가속화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 기반의 방법 중 어몰타이스드 방법론은 계산 시간은 큰 폭으로 단축할 수 있지만 신경망 모델을 사용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설명력 자체를 보존하기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번 가속화 연구에서는 실제 라이브 모델에 적용 가능한 XAI 알고리즘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기존 커널샵의 설명력을 보존하면서 계산 시간은 크게 단축하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엔지니어링 기반의 방법론과 어몰타이스드 알고리즘 기반의 방법론을 선택해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카카오뱅크 라이브 서비스에 적용 가능한 가속화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위해서 적절한 평가 지표를 선정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정확도와 속도 측면에서의 평가 지표를 선정했는데요. 여기서 정확도란 커널샵의 설명 결과를 얼마나 보존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속도 측면에서는 커널샵의 설명 시간을 얼마나 단축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확도로 선정한 두 평가 지표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정확도 평가 지표로 선정한 코사인 시밀러리티는 두 벡터 간의 유사도를 코사인 값을 이용해 계산한 값입니다. 코사인 시밀러리티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유사한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정확도 평가 지표로 선정한 탑 K 사인드 랭크 어그리먼트라는 평가 지표는 두 설명 모델의 상위 K개의 결과에서 동일한 부호와 순위를 가지는 피처들의 비율을 나타내는 값입니다. 아래와 같은 식으로 표현하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좀 더 직관적인 이해를 위해서 K가 5인 경우를 예시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의 설명 모델과 가속화 알고리즘을 적용한 설명 모델, 이렇게 두 가지 모델이 있다고 했을 때 상위 5개의 결과를 순서대로 나열합니다. 먼저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피처는 A, B, D, E로 4개가 선택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동일한 부호인 경우를 선택하는데요. 두 모델 모두 양수값만을 가지므로 모든 값을 표현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위를 비교했을 때 피처 A와 피처 B가 동일한 순위를 가지므로 선택될 수 있습니다. 탑5 사인드 랭크 어그리먼트의 결과는 이 세 가지 경우가 모두 만족되는 피처들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위 5개의 결과값들 중에서 피처 A와 B만이 모든 경우를 만족하기 때문에 5분의 2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사인드 랭크 어그리먼트는 순위와 부호가 모두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보수적인 평가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이번 산학협력 연구에서는 기존 커널샵의 알고리즘과의 코사인 유사도와 탑3 사인드 랭크 어그리먼트가 패스트샵 대비 정확도가 향상되고 속도는 커널샵의 설명 시간을 1초 미만으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가속화 알고리즘을 개발했는지 구체적인 연구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카카오뱅크의 산학협력은 금융기술연구소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진행되게 되는데요.
카카오뱅크와 카이스트 XIC와 함께 연구한 과정을 도식화해보면 다음과 같이 그릴 수 있습니다. 좀 더 연구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먼저 데이터셋입니다. 카이스트 XIC 측에서는 보안상 카카오뱅크의 실데이터를 그대로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와 유사한 데이터를 이용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XIC에서 연구에 사용한 데이터는 뱅크 어카운트 프로드 데이터셋으로 온라인 은행 계좌 개설 사기 탐지를 위한 공개 데이터셋입니다. 데이터셋의 형태나 분포를 살펴봤을 때 데이터의 불균형 정도나 변수의 종류 등에서 실제 데이터와 매우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당행의 실데이터를 바로 사용할 수 없는 제약 상황에서 BAF 데이터는 연구를 진행하기에 매우 적합한 데이터셋이라고 판단되어서 XRC에서는 해당 데이터를 사용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설명 대상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하려면 설명을 하고자 하는 대상의 모델이 필요한데요. 저희는 카카오뱅크의 FDS에 사용된 모델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최대한 카카오뱅크의 실제 환경과 비슷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비교하기 위해서 각 환경에서 커널샵 알고리즘을 이용해 설명할 때의 소요 시간을 계산했는데요. 동일한 FDS 알고리즘에 대해서 각각 약 1.5초와 1.118초 정도가 소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BAF 데이터와 FDS 모델을 가지고 가속화된 XI 알고리즘을 개발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커널샵의 경우에는 모델 종류에 상관없이 적용이 가능하다는 모델 어그노스틱한 장점을 갖고 있지만 샘플 수에 따라서 정확도와 계산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저희 가속화 연구에서는 커널샵의 정확도를 유지하면서 가속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네, 이렇게 연구 개발 알고리즘은 최종적으로 카카오뱅크의 라이브 모델에 적용했을 때에도 함께 확인하면서 가속화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도대체 어떤 알고리즘을 개발했냐 궁금하실 텐데요. 다시 한 번 더 연구의 목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정확도와 속도 측면에서 엔지니어링 기반과 알고리즘 기반의 가속화 방법론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 두 가지 카테고리에서 개발된 알고리즘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엔지니어링 기반의 가속화 연구입니다. 저희는 기존 커널샵 알고리즘에서 엔지니어링 기반의 가속화 가능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 결과 피처 그룹을 샘플링하는 알고리즘과 셰플리 밸류를 추론하는 알고리즘에서 개선 가능한 부분을 확인했고 해당 부분을 개선해서 가속화된 커널샵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가속화된 커널샵은 기존 커널샵의 설명력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으면서 계산 속도는 더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알고리즘 상의 변화는 없기 때문에 설명력 확보를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샘플 수를 필요로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알고리즘 기반의 가속화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몰타이스 알고리즘 기반의 가속화 연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방법론으로는 패스트샵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패스트샵의 알고리즘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이전에 먼저 패스트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의 커널샵은 컬리션을 반영한 피처 값을 배경 데이터를 이용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샘플링을 통해서 여러 콜리션 조합에 대한 모델의 결과값을 구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많은 계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진다라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패스트샵은 대리 모델을 통해서 계산 속도를 향상시키는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이때 이 대리 모델은 신경망 모델을 사용해서 임의로 콜리션을 적용한 입력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 대상 모델의 예측값에 근사할 수 있도록 학습하게 됩니다.
이렇게 학습된 대리 모델을 이용해서 설명 모델은 셰플리 밸류를 바로 예측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이 설명 모델 또한 신경망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설명 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네, 패스트샵의 장단점도 같이 살펴보면 패스트샵은 대리 모델과 설명 모델로 신경망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커널샵보다 계산 시간은 크게 단축시킬 수 있지만 신경망 모델은 여전히 블랙박스가 있기 때문에 커널샵보다는 설명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패스트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저희는 이번 연구에서 어떤 알고리즘을 개발했을까요? 바로 Surrogate for Amortized Marginal Shab을 의미하는 샘샵이라는 새로운 방법론을 개발했습니다. 샘샵의 경우에는 이전에 말씀드린 커널샵이 가지는 계산 속도의 한계점과 패스트샵이 가지는 설명력에서의 한계점을 함께 보완한 방법론입니다. 샘샵은 기존 커널샵 알고리즘의 계산 시간을 좀 더 가속화하기 위해서 배경 데이터 적용에 대한 연산을 한 번만 계산하도록 미리 대리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법론을 의미합니다. 샘샵의 경우에는 커널샵의 배경 데이터에 대한 계산을 대리 모델을 통해 예측한다는 점 이외에 선형 회귀 모델의 개수를 셰플리 밸류 값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커널샵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이 점에서 기존의 패스트샵보다는 더욱더 설명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네, 이번 연구에서 개발한 샘샵에 대한 장단점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커널샵과 비교했을 때 대리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계산 속도는 더 빠르고 선형 회귀 모델을 이용해 설명한다는 점에서 패스트샵보다 설명력이 더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신경망 모델을 설명 모델로 사용하는 패스트샵보다는 계산 속도가 더 빠르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연구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산학협력을 통한 연구의 산출물을 정리해보면 특허, 논문, 서비스 적용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특허와 논문은 진행 중에 있으며 서비스 적용 모델에 대한 결과는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널샵과의 계산 속도를 비교해본 결과입니다. 카카오뱅크 AI 서비스에 사용 중인 모델을 대상으로 가속화된 XAI 알고리즘의 계산 속도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역시 패스트샵의 계산 속도는 매우 빠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기반의 가속화된 커널샵 또한 기존 커널샵의 속도를 42%로 크게 단축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샘샵 역시 기존 커널샵의 속도를 10%로 매우 크게 가속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커널샵과의 설명 오차를 비교한 결과입니다. 이번 연구의 정확도 평가 지표인 코사인 시밀러리티와 탑3 사인드 랭크 어그리먼트 값을 기반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봤을 때 알고리즘적 차이가 없는 가속화된 커널샵은 100%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며 샘샵의 경우에는 커널샵과의 결과 유사도가 0.92로 패스트샵보다 커널샵의 설명력을 더욱더 많이 유지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탑3 사인드 랭크 어그리먼트 값을 기반으로 봤을 때도 동일한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를 기반으로 샘샵은 커널샵의 계산 속도를 빠르게 가속화하면서 패스트샵보다 매우 높은 설명력을 보인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발표 내용을 정리해보며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네, 설명 가능 인공지능, 즉 XAI는 AI의 입력과 출력 간의 상관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론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서 AI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AI의 결과를 사용하는 도메인 전문가와의 소통을 통해서 모델 개발을 좀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 합니다. 저희는 이번 산학협력 연구 개발을 통해서 실제 AI 서비스에 활용 가능하도록 기존 커널샵보다 속도는 최대 10배 빠르면서 XAI 가속화의 대표적인 선행 연구인 패스트샵보다는 더욱더 설명력을 갖춘 XAI 알고리즘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샵을 이해하고 빠르게 가속화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네, 인공지능의 모델의 결과가 궁금하셨던 분들은 셰프이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인공지능 모델을 신뢰하고 성능을 분석하며 함께 소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네, 지금까지 긴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